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IoT 서비스 동향과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IoT 서비스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IoT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IoT 서비스 동향과 사례.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IoT를 활용한 경영 혁신의 흐름을 3단계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혁신은 1960년과 1970년대의 업무 자동화이며 컴퓨터를 기업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많은 주문 처리, 대금 청구, 수금 처리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극적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980년과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으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ERP, SCM, CRM 등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에 퍼진 공급망 통합 등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IT는 기업의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에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제품 자체의 본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인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IT가 제품 자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제품들이 두 방향으로 진화 중이라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기계적인 요소로 구성된 제품에 CNC 요소가 내장되어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기능 중 일부를 분할하여 클라우드의 서비스 형태로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저장된 음악과 영상을 사용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하이파이 시스템이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IDC 분석 자료에 의하면 사물 인터넷에 대한 혁신은 진행 중이며 전 세계 사물 인터넷 솔루션 시장은 2020년에 7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몇 달이 지날 정도로 통신 사업자들의 스마트홈 사업 진출이 활발합니다. IoT 비즈니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국내외 관련 업체의 동향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분석해 봅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무엇일까요? IoT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산물로서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컴퓨팅 환경을 구사합니다. IoT는 컴퓨팅 기능 자체가 초소형 컴퓨팅 디바이스를 사물이나 환경에 내재하여 정보를 획득 활용하여 세상 어디서나 컴퓨팅 기기가 존재하는 내재성 강화 및 컴퓨팅 디바이스의 초소형화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성이 제고되는 환경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5대 핵심 기술은 첫째로 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압력, 습도, 고도, 가속도, 온도, 광 등의 각종 센서 기술이 있으며 둘째로는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각종 프로세서들이며 셋째로는 인간, 사물, 서비스 등으로 분산된 사물 인터넷 요소 간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넷째로는 네트워크 인프라 인간 친화적이고 지능화된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정보가 도처에 넘쳐나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과 그 데이터의 보안 및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데이터와 정보가 상하 좌우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어디론지 흐르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물들이 스스로 IP 주소를 부여받아 그들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 처리하고 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모아진 데이터를 값싸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IoT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은 BDA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됩니다.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까지는 동일하나 그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다양한 기기와 채널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IoT는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물을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T 제품이 스마트해지고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이를 외부의 클라우드 센터에 집결시켜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정보로 변하여 그 결과가 제품의 설계, 물류, 생산, AS 등에 활용되며 이는 산업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향후 비즈니스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침 6시 사무리의 침대는 지난밤 잠이 든 시간과 체온, 수면 패턴 등을 분석하여 그를 깨우며 기상과 함께 보일러에 더운 물을 데우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모닝커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무리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서면 욕실 거울에서는 그날의 일정을 브리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리가 집에서 나오면 그의 자동차는 자동으로 시동을 켜고 운행을 준비하며 사무리는 자동 항법 장치가 탑재된 차 안에서 태블릿을 보며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유비쿼터스나 M2M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통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사물과 현실, 그리고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서로 교류되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합니다. 현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적용 사례를 알아봅시다. 매일 아침 마주치게 되는 버스도 사물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도착 시스템은 GPS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각 버스 운행 정보를 버스 정류장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순한 형태의 사물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구글의 구글 글라스는 일종의 스마트 안경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컴퓨터이며 인터넷이 되는 안경입니다. 구글 글라스에 내장된 소형 마이크를 통해 OK 글라스라고 명명하면 SNS, 문자 전송, 내비게이션, 실시간 촬영, 영화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손목에 차는 퓨어밴드는 자신의 운동량 체크, 운동 기록, 자신이 설정한 운동량 목표인 데이리골 등을 통해 무작정적인 운동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추이를 체크하여 계획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독려합니다. 디즈니랜드의 놀이동산에서 돌아다니는 미키마우스 인형의 눈, 코, 배, 팔 등에는 각종 센서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위치, 날씨, 주변 정보, 줄이 긴 놀이기구와 짧은 놀이기구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문객의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디즈니월드의 미키마우스와 놀이공원 이용자 간 서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소통하여 더 많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체 포드도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신형차인 이보스의 경우 거의 모든 부품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중앙관제센터로 보내고 다양한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날씨, 도로 상황, 주변 환경 등의 정보와 함께 그 상황을 분석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앰뷸런스와 보험사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심박수를 알 수 있는 인텔의 스마트 티셔츠, 아마존의 무인 드론 배송, 기저귀의 수분량을 체크해 기저귀 갈 시간을 체크해주는 하기스의 트윗피 등의 활용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IoT 시장은 이제 성장 단계입니다. 사물과 사물끼리의 소통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야채가 텅텅 비었다며 주문해 드릴까요? 말을 걸고 집 밖에서도 집안의 조명을 끄고 켤 수 있으며 집안의 보일러도 조절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과 유비쿼터스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기업은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기술 제공자, 센서, 프로세서 등의 부품 기반 제공자, 사물인터넷의 컴퓨팅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나 모바일 장비 등을 제공하는 제조 및 시스템 제공자, 부품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통합자, 다양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부가가치 제공자 중 어느 업체에 포커스를 맞추어 방향등을 켜고 갈지 잘 살펴보고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IoT의 등장으로 이제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SNS라는 미명하에 마주 앉아서도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에서 많은 소외되는 이웃이나 나와 가족들의 아픔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IoT 서비스 사례.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분야의 용어가 아직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사물인터넷이 만물인터넷, 똑똑한 지구를 건설하자, 똑똑하게 연결된 디바이스,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과 서비스와 같이 다르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1999년에 케빈 애슈턴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 후 닉 웨인라이트에 의해 물리적 대상물인 제어기, 센서, 액추에이터와 데이터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술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기업 간 서비스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일반 소비자형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B2C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의 예를 들면 RFID 방식의 교통카드, 편의점에서 가격 정보를 읽는 바코드, 택배 배송 추적 시스템, ATM 기기, 내비게이션 등과 산업 현장에서의 가로등 원격 제어, 교량, 댐 안전관리, 공장 설비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시스코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2020년에 약 500억 개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료는 2020년에는 사물인터넷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되어 모든 개체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만물인터넷, 사물통신은 IoT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으로 그 연결 범위를 확대하여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구성체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사물인터넷은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유치를 쉽게 해주는 소셜 펀딩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 생태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소셜 펀딩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킥스타트가 있습니다. 킥스타트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창구로 출품된 아이디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창출, 6개월 이내에 투자금 회수, $150 이하의 저렴한 가격, 에너지 효율성, 인체공학적 고려 및 안전, 이동성, 설치 및 사용의 용이성, 강도 및 내구성, 생산 능력에 맞춘 디자인, 문화적인 수용성의 디자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이 등장한 스타트업인 미국의 스마트싱스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 쇼핑몰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작년 가을 킥스타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 홈 허브를 선보였는데 이는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기 시작한 수많은 사물인터넷 기기들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개방형 수평적 플랫폼 개발사인 스마트싱스를 삼성전자가 인수하였습니다. 스마트싱스 플랫폼은 일종의 앱으로 이를 통해 집을 감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수 당시 이 플랫폼은 1,000개 이상의 기기와 8,000개 이상의 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수로 스마트싱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소속이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가전에서부터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물인터넷을 더욱 잘 이해해 봅시다. 베딧은 침대 밑에 설치하는 필름 형태의 수면 추적기로 사용자가 언제 코를 골았는지, 언제 숙면에 빠졌는지 등의 수면 활동을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이 제품은 핀란드 회사인 베딧이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이 회사는 그동안 가격을 낮출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핏빗, 조본 등의 액티비티 트래커 제품들이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는 반면 베딧은 심동 동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과 함께 사람의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딧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변 소음과 광량을 측정하여 숙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알람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딧은 정부와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2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해피포크는 음식 씹는 속도를 측정하는 디지털 포크입니다. 포크를 빠르게 사용하여 음식을 섭취하면 해피포크에 진동이 발생함으로써 사용자는 빠르게 음식을 먹는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이전의 사용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네스트 프로텍트 연기 감지기는 스스로 학습하는 온도 조절기로 주변 환경과 사람의 생활 방식을 학습하여 지능적으로 냉난방을 제어합니다. 즉, 네스트는 수동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적당하게 온도를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냉난방 조절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기는 아침에 사용자가 일어날 때쯤이면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집안에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변환됩니다. 이 연기 감지기는 와이파이 접속 기능을 제공하며 저대역폭 메시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지그비 라디오를 내장했습니다. 이 기기는 연기 외에도 일산화탄소, 열, 온도, 습도를 감지할 수 있으며 배터리 상태를 스스로 체크합니다. 와이파이가 없을 때에는 연기 감지기로만 작동합니다. 프랑스 벤처기업인 센스는 매끈한 흰색의 러시아 인형처럼 생긴 허브 센스마더와 모션 쿠키라고 불리는 소형 센서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쿠키는 백팩부터 아기 침대, 알약 등에 고정할 수 있으며 사물의 이동과 사용 여부, 기온, 운동량 등의 데이터를 지속해서 측정하여 보내줍니다. 이 센스 네트워크는 더 발전된 세상을 위한 기술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센스에서 제공하는 앱에는 운동량을 측정하는 워크, 얼마나 많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끓이는지를 측정하는 에스프레소, 양치질 횟수를 측정하는 티스, 제때 약을 먹도록 알려주는 메더케이션, 온도를 측정하는 템프러처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 콜리브리에서 개발한 스마트 칫솔은 양치질 시간 및 횟수를 측정하거나 닦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iOS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통신합니다. 이 장치에는 자이로미터와 가속기가 내장되어 있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치질을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데 관련 앱이 이를 분석해 사용자가 충분히 오래 입안 구석구석 양치질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다음 동영상은 모든 게 연결 사물 인터넷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제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 때문에 전 세계 통신 기업들은 이 사물 인터넷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건설사의 스마트 주택 전시관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주택 전시관 같지만 집안 내 시설물과 스마트폰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이른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고 스마트폰만 터치하면 밥솥은 취사를 시작합니다. 음성 명령으로 에어컨을 켜고 실내 조명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좀 절약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쉽게 좀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가정 내 모든 사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함은 물론 에너지 절감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 편리한 삶, 그리고 안전한 삶, 그리고 저에너지 삶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은 지난해 약 700조 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이면 1,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시장은 연간 30% 정도씩 성장해 2020년에는 14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업계의 꾸준한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통신사들이 IoT 등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한 투자 유인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제품 표준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산업과 연계해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 자본과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IoT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다음 동영상은 IoT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지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O2O 세상을 만드는 우리 첫 번째 요즘 이슈가 되는 IoT죠. 자, IoT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시스코의 회장 지금 IoT의 목숨 건대죠. 여기서 IoT라고 얘기하지만 존 체인버스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괴당할 것이다. 이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모든 기업들이 좀 더 스타트업까지 생각하라, 파괴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IoT가 그 파괴 한 축입니다. IoT는 전체 이 O2O 혁명, 우리가 혁명의 IoT, 요 공간융합 쪽에 해당되고 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럼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뭐 할 건데? 연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할 건데가 중요하죠. 바로 인간이 공간하고 연결되면서 공간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센싱이죠. 센싱.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을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노래를 가사를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노래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가사 우리 몰라도 돼요. 이러한 공간이 서로 컨버전스 이루면서 사람 공간의 지능이 창발적 지능이 만들어지죠. 이 창발적 지능이 이머전트 인텔리전스, 창발적 지능이 합쳐지면서 여기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IoT, 요 영역을 우리가 지금 IoT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에서 수집하는 기능, 센서의 기능은 우리가 NFC나 비콘이나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이 여기 센싱하는 기능이죠. 사물의 기능을 우리가 이식하는 게 있죠. 그것이 우리가 노래방이나 내비게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사물의 학습을 해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가 지지어 스스로 알아서 조정한다. 이게 네스트 같은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천지엔 발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세 축에 걸쳐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너 누구니 하는 주민으로 정보 정도 아니면 국민 어느 그룹은 어떻더라 하는 국민 그룹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한 개인이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간에 따라서 인간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막 생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폭발하게 됐죠. 그래서 천진 발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엔의 데이터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과거 같으면 저 정보를 얻는 게 무지하게 돈이 드는데 이제는 돈이 거의 안 들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인지 못하게 수집하고 수집 비용도 적게 들고 저장 비용도 적게 들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소위 사물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리얼 월드의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빅데이터로 버추얼 월드로 들어가죠. 이 버추얼 월드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리얼 월드의 서비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전체는 시큐리티는 물론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얼 월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다시 리얼 월드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친 거죠. 바로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이 IoT에서 일어나는 데이터가 수집된 것이 저장 및 분석이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가 가치 창출을 개개인에 대해서는 맞춤을 하고 전체를 예측을 하면서 최적화된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IoT 기업들 무지하게 많죠? 이 많은 IoT 기업들 다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이건 뭐냐? 혼자 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영역, 산업의 영역, 공공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특성을 놓고 보면 움직이는 거, 막 액티브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거. 그래서 가장 액티브하고 인텔리전트한 게 지능 로봇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 IT, 백케인이죠. 내가 모든 가전제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모란 랭귀지를 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집에 오는 20분 전부터 너는 저기 히터를 켜기 시작이라 if then 그러면 내가 뭘 컨트롤하느냐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뭐냐면 사물의 지능을 갖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IoT는 제품에서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맞춤에서 예측을 가고 자원과 인간이 최적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의 목적 구글이 네스트를 인수한 목적은 뭐냐면 네스트를 쓰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왜? 스스로 배워가지고. 왜?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가 안 해도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더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맞춤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최적의 효율적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예측으로 인해서 블랙아웃을 예측해가지고 그와 같은 비상사태를 막아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IoT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세상이 됩니다. 일은 뭐 그러면 사람에게만 하나요? 아니죠. 핏바크는 이걸 동물에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오줌 누는 기저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택배 배송을 최적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죠. 예. 우리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소도 이제 개별적으로 맞춰줬더니 뭐 전망이 나더라. 그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맨하탄에 600대의 테러 감시기가 있고 100대의 그 자동차 번호가 판에 있고 4000대의 CCTV 카메라를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적절한 조치가 되더라. 우리가 IoT로 스마트 시티의 가로등도 켜고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환경 오염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화산 데이터를 분석하면 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가 다시 시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재작년까지만 하더 우리가 IoT를 얘기할 때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문제를 봤습니다. 디바이스 시장이 전체 90%가 넘어요. 그리고 서비스 시장 1%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25년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 되죠. 이 IoT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 부품은 폭발적으로 가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의 숫자가 2010년도에 인간의 숫자를 넘어섰죠. 이제 우리가 2020년이 되면은 600억 개, 600억 개라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인간의 뉴런 숫자를 육박하게 돼요. 1000억 개를 육박하게 돼요.
이 인간의 뉴런 숫자와 이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숫자가 같아지게 되는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oT의 가치 사슬을 쭉 보면 이 마틴 가치 사슬이 있죠. 우리가 칩이나 센서를 만드는 사업, 이것도 IoT 사업이죠. 당연히 센서를 만들 수 있죠. 단말기 만들 수 있죠. 예, 요즘 뭐 단말기 조그만 거 안에 PC 다 들어가죠. 네트워크, 이것도 당연히 IoT 사업이고, 이 IoT의 데이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주로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네로밴드나 그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과 솔루션. 그래서 이 가전제품 사이에 이거는 호환되는데 서로가 호환 안 된다. 이러면 이 짜증 제대로 나는 거죠, 이렇게. 예. 갑자기 짜증이 제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걸 이 빅4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야, 우리 플랫폼이 들어와. 그래서 결국 이 플랫폼 싸움으로 들어가죠. 서비스는 지금 커넥트 카, 헬스케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양한 지금 IoT 서비스.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 카만 하더라도 6천억 달러. 이게 반도체 시장이 좀 2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리모트 모터리에서 헬스케어 시장만 해도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선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붙는 사업들이 있죠. 자, 우리 미래 보면은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하기 어렵다. 아서 클라크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물끼리 통신하고 지들이 대응물체가 찾아요. 요즘 우리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동차 보면 요즘은 자동차가 자기가 언제 엔진 오일을 갈아라 하고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막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조업 3.0, 스마트 생산 방식, 창조경제 신산업 창출, 제조업 혁신, 그 다음에 기반 혁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마트 홈을 만들고 커넥티드 카, 이게 진행형 로봇입니다.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개의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oT 개발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은 첫 번째 사용자 중심, 두 번째 지속 가능성, 세 번째가 투명한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디바이스 관점에서 문제의 중심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IoT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제약 없는 연결, 이 제약 없는 연결이 시간, 객체 제약, 장소 제약이 없는 이 제약 없는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가 보안과 투명한 가버넌스 문제를 가져가야 돼.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빅브라더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IoT는 결국 예측과 맞춤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최적화하죠. 소비자를 절약시켜주고 안전과 건강을 만들어주고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고 결국 이것도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행과 표준 특허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IoT 에코시스템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탠다드로부터 시작해서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프로덕트, 그리고 서비스 시나리오가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로지스틱스, 이것이 협력 공급업체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고 있죠. 이 밑에는 올러스 서포트,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IoT 에코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IoT 특허 대단히 중요한데 이 대부분의 이 기술들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IoT, 미국이 전체 70%입니다. 2등 미국 70%, 2등 일본 3%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특허의 출원 동향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이 201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IoT 지금 특허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IoT의 특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현재 사업인데, 그다음 IoT의 표준도 중요합니다. 이 표준에서 우리가 IoT에 관계된 표준이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표준을 무시하고는 IoT 생태계에 들어가서, 왜냐, IoT 사업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